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로는 이 부록 12페이지 행동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리치료 1권을 마치고 그리고 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 정리를 하면서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록 4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의 역사, 그리고 약 400여 가지의 심리치료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G7 심리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 심리치료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심리학은 내용이 뭔지, 또 어떤 심리치료 방법들을 심리연구소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또 발전된 좋은 실천적 부분들은 우리도 또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면은 유익이 될 수가 있죠. 자, 총 지금까지의 3가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정신분석치료,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프로이드가 시작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분석심리치료, 바로 칼 융에 의해서 시작된 내용이고요. 또 아둘러의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는 행동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행동치료는 엄격한 과학정신에 근거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심리치료죠. 행동치료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적인 설명체계와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분석 치료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정신분석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인지행동 치료로 진화하여 현대 심리치료의 가장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행동치료는 공포증, 강박장애, 아동, 청소년 장애, 중독 문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죠. 자, 행동치료의 주요 인물은 비어스 스키너, 또 조셉 월피, 그리고 엘버트 벤두락,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자연과학과 같이 엄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제거하거나 긍정적 행동 또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 것이다. 치료 기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 어떤 일로 인해 습관화된 방법, 개가 종소리만 남은 침을 흘리는 상태, 조작적 조건 형성, 고양이가 누름판을 누르면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의 원리와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어떤 그 행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소거, 부적응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죠. 반복해서 강화된 그런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면 부적응적 행동이 강화되지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행동이 감소된다. 혐오적 조건 형성, 행동치료에서는 처벌보다 보상의 사용을 강화하고 그러나 때로는 제거하려는 문제 행동과 불쾌 경험을 짝짓는 혐오적 조건 형성도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알코올 중독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역질을 유발하는 약을 사용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불쾌 경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출법은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강박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또 부딪혀보게 하는 거죠. 오염된 자극을 만지면 반복적인 손 씻기 행동을 나타내는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 화장실 손잡이를 만지게 하거나 더러운 자극에 노출시키되 손 씻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처음엔 불안 수준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불안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체계적 둔감법. 불안은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이완되면 불안도 감소하죠.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팔, 얼굴, 목, 어깨, 가슴, 다리의 이완 상태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안 위계 작성을 통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의 위계를 정하는 거죠. 뱀 공포증을 지닌 내담자의 경우 뱀과 비슷한 밧줄을 보는 상황, 뱀의 그림을 보는 상황, 우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뱀을 바라보는 상황, 유리 상자 안에 뱀을 살짝 손으로 만지는 상황, 뱀을 목에 두르는 상황의 순서로 불안 위계를 작성할 수 있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서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적응 행동을 증진하는 기법, 행동 조성법,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없애고 또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학생이 산만한 행동을 나타낼 때는 교사가 관심을 주지 않고 무시하다가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반드시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잘하는 점을 더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이죠. 모델링, 모델의 적응적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함으로써 적응 행동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계획 세우기, 생활 기술 훈련, 자기 지시 훈련, 환표 이용법, 이 방법은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먼저 강화하고자 하는 표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보상이 주어지는 분명한 행동 규칙을 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면 스티커를 한 장씩 상으로 주고 모이면 상품을 보상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항상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쪽을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좋은 것들을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죠. 이걸 자꾸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성도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자꾸 강화되면 아무리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강화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행동치료의 공헌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죠. 반면에 비판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치료의 영역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발전된 학습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경시되고 증상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내면은 참 복잡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이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 하나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